대타는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이 안 해본 일은 직접 개발하는 항공기를 완제기를 설계하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이 나에게 맡기니라. 월화수목금금금 2시간쯤 쉬다가 바로 출근을 하고. 나의 결단과 노력에 CBR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발생되는 변경 사항 이런 거 전부 다 돈과 일정을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의 미래가 걸린 엄청난 승부. 적이 가진 패를 저희는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밤 아주 늦은 시간까지 회의실에서 계속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들이 지쳐서 그 숫자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결코 질 수 없는 전력 투구. 그것이 우리나라의 항공기 개발사의 큰 획이었다.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의 해외 구매와 상세 설계 검토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한 말씀 들려주실 T-50 고등훈련기 주역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공군 항공사업단 소속으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주도하셨던 고심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심재입니다. T-50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형상 관리를 주관해 오신 이수천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천입니다.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해외 업체와의 구매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해 오신 유승범 팀장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범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심재 대표님, 이제 오늘 주제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전에 다루었던 설계에 관련된 이제 오래된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기 체계 개발 과정을 보게 되면요, 개발 기간 동안에 크고 작고한 이 설계 변경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개발자들의 뭐 대부분들이 이런 오류를 좀 줄이고 비행기 성능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설계 변경에 대한 이런 그 반복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런데 T-50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100%의 카티아라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적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속도로 많은 이제 도면들을 이제 받아내는 것을 우리가 소개를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설계 방식이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 이 전환이 되어 가고 있었었고, 자,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설계 변경이나 또 설계 사항 과정 중에 있어서의 이 수정 사항도 월등하게 좀 줄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공군에 있어서의 관리를 조금 주도해 오셨기 때문에 사업 관리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카티아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제 카이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업관리부서인 공군 항사단 쪽하고 약간 마찰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전에 락히드 마틴사가 개발했던 코목이라는 컴퓨터 머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상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큰 구성품 레벨에서 맞춰보는 데는 유용한 툴이긴 하나 아주 상세한 뭐 볼트, 너트, 나사까지 이렇게 그리기에는 그걸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상용으로 개발돼 있던 항공기 전용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카티아라고 하는 거고요. 공군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카티아를 많이 사서 카이한테 이거 가지고 설계하세요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이 많고 시간도 많이 단축될 거고 또 그 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보다는 트라이얼 앤 에러가 훨씬 이제 줄어든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카이에서 처음에 요구한 게 24개 세트를 사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카이와 공군 관리 쪽에서 처음엔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충돌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카티아라는 게 한 번 사면 일반 우리 아래 한글이나 일반 프로그램처럼 원타임으로 딱 사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매 6개월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그런 비용 측면에서 카이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던. 그런데 카티아를 사서 실제 이제 설계 적용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전략을 했고 상세화의 정도가 그 전에 봤던 프로그램은 완전 차이가 있는 굉장히 구체화되고 아주 세밀한 자료들이 그걸로 이제 생성이 돼서 뭐 조금 마찰이 있었지만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종합해 보게 되면 카티아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뭐 시간이나 전체적으로 어떤 정확도 또 상세도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는 봤다라고 하는 걸로 좀 요약을 좀 하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해외 구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마저 조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천 수석님,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유승범 팀장님과 함께요. 해외 업체 선정의 어떤 중요성과 또 실제 선정 과정에서의 또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좋은 해외 업체와 또 꼼꼼한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개발 과정 전체뿐만 아니라 이후에 항공기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이제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우리 이수천 수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항공기 현장 개발 부분에 있어서 일을 또 해오신 만큼 또 이 해외 구매팀이나 해외 구매팀들이 해외 업체를 선정하고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고 어려움들을 이제 다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개발 현장에서 느끼는 이 해외 구매의 중요성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양산 가면은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겠지만 시제기를 개발할 때는 긴급적으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죠. 밑에 있는 구성품 하나를 뭐 개발할 능력을 키우고 제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제품이 모여서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항공기,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체계를 지금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해외 품목이 있다면은 똑같이 우리가 개발해서 그런 품목을 만들 거라면 그 품목은 그대로 구매하거나 이용을 하는 거고 새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개발 부품의 하나를 개발을 위해서 체계 일정을 망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해외 구매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미 갖춰져 있는 능력의 제품들은 빨리 구해와서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 이상으로 양산해 가서 뭐 국산화를 하든지 뭐 해외 구매를 포기하고 국산 제품으로 해서 영역을 넓히는 활동은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해외 협력업체 유형을 보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자기들 내에서 다른 해외 협력 업체보다도 낮은 입장에서 자기들도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해외 품목이 있고 독점적으로 지켜가지고 이것을 아주 고가적으로 전파하면서 비즈니스로서 최상점에 있는 독화된 어떤 독점화된 품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예 시장에 내놓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개발할 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품들을 골라서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싼 제품을 구입하든지 안 그러면 특화된 제품에 협약 관계를 맺어서 구입하든지 이 단계에서 접목되고 도저히 팔 수 없는 것은 개발 능력의 한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건 자체 개발하든지 개발 품목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해외 구매품을 결정할 때 선정적인 절대적인 가늠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예.
해외 구매의 중요성이 어떤 건지를 지금 이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만큼 또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들 또 해당하는 부서들이 어떤 역할들이 또 굉장히 또 그 역할을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요. 이승권 팀장님, 이제 해외 업체랑 이제 일을 하다 보면요,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선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좀 벌이게 되는 이제 그 사례가 계속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협상에서의 양쪽의 윈윈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전략적인 부분들 아마 갖고 좀 임하셨을 텐데, 이 T50 개발 사업 중에서 이 해외 업체랑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혹시 소개해 줄 만한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협상 전략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또 협상 전략을 다룬 어떤 도서나 이런 책만 봐도 시장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업체와 협상을 하면 보통 한 3에서 4회 정도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 기간은 8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3에서 4회 중에 보통 한 두 번째 정도까지는 서로 요구도를 명확히 정립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가는데, 그 협상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적이 가진 패를 저희는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업체들이 이제 저희 회사를 방문할 때 항상 어떤 숫자를 나름대로 가지고 오는데, 그 숫자가 뭔지를 정확히 어떻게 꿰뚫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업체와 계속 회의실에 앉아서 협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업체 측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가능하면은, 그래서 업체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을 하면은 밤 아주 늦은 시간까지 회의실에서 계속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들이 지쳐서 그 숫자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회의실에서 바로 뭐 예를 들어 미국 이런 시차가 있으면 바로 미국에 전화 통화하는 걸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또 파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아주 늦은 시간까지 업체들과 협상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구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셨군요. 역시 뭐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상대가 갖고 있는 패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들이 협상에서 굉장히 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늦게까지 가는 인내력을 중요한 협상의 덕목으로 좀 두셨는데요. 혹시 이수성님께서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차후 뒤에서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구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반을 차지하는 거죠. 저희가 제작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남이 해주는 걸 갖다가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어오는 적기에, 그런 과정들이 참 보통 사람들이 하기 제일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하게 만들어서 적기에 지원하게 만드는 많은 부분이 포함된 것이 구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지만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항공기 개발 제작부터요, 그리고 이제 최종의 이제 수출까지 어느 한 단계 한 분야 쉬운 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T50 개발은 이제 워낙 처음 하는 부분, 처음 도전하는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 그 어떤 품목을 구매하는 해외 구매팀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텐데요. 그 T50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 구매 관련된 특히 어떤 어려운 점들, 또 아니면은 우리가 경험 부족이나 또 항공기 후발 이 국가로서 또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비애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유 팀장님께서 뭐 전반적으로 묶어서 좀 어려움을 좀 하나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예, 대표적으로 어려웠던 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구도를 정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구도는 보통 저희가 3S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그 S는 스펙, SOW, SDRL, 여기에 S를 따서 3S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말로 하면 사양서, 그다음에 업무 기술서, 그리고 기술 자료 목록, 이게 있습니다. 항상 최초의 제안서를 해외 업체로 요청할 때 이 3S를 제안 요청서에 첨부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외 업체는 그 3S에 따라서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를
정의를 하고 또 어떤 제품을 공급할지를 정의를 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한 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스펙은 자체적으로 이제 각종 요구도를 취합해서 다 만들 수가 있었는데 SOW와 SDRL이라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락히드로부터 그 템플릿을 받아서 저희가 그 템플릿 양이 상당하고 또 불필요한 그런 요구 조건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저희화 시키는데 꽤나 많은 그 시간과 공을 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이제 어렸던 점 개발 일정 부분입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업체가 아무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실패 없이 제품이 개발되고 납품이 되면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실제로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100% 잘 흘러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개발에서 실패가 일어나고 또 PDR, CDR을 통해서 조금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발생되면서 개발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해외 업체하고 그 만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일정을 새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우리 이제 공군 측에서도요, 뭐 이 부분들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해외 구매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후발주자로서 또 굉장히 좀 어렵게 안고 갔어야 될 이런 사안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것이 또 있었습니까? 뭐 후발주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뭐 그 해외 선진국들 뭐 락히드 마틴이나 이런 세계 최고의 그 개발 사하고는 우리 뭐 카이가 사실은 게임은 안 되죠. 그리고 공군도 이제 관리하면서 해외 구매품 그 당시는 이제 해외 구매품 대부분이 이제 그 우리 부품 구성품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카이에서 이제 어려워하면 결국은 이제 뭐 PDR이건 CDR이건 하여튼 형상 확장도 굉장히 애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군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그 기댈 때는 카이밖에 없고 카이 해외 구매팀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막 의존도 했고요. 그 공군 기대 이상으로 또 그 해외 팀에 구매팀에서 잘 해줘서 그 하여튼 뭐 그 크게 그 성공한 데 기여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비행기의 양날개를 연결하는 중앙날개 장치. 미국 보잉 787의 중앙날개 장치에 들어가는 내부 지지대는 한국 카이가 제작하며 나머지 부품 생산 및 조립은 일본 후지중공업, 그리고 최종 조립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조립 공장에서 진행한다. 중앙날개 장치를 만들어 다는 데만 3개국이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보잉 787의 1차 협력업체는 약 15개로 한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세계 9개국에 흩어져 있다. 여기에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더한다면 참여 국가와 업체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항공기 한 대에는 총 20만 종 이상의 부품과 약 650여 가지 이상의 핵심 기술이 투여되는데 자동차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세계적 완제기 제작 업체는 외주 제작 파트를 늘려가는 분위기다. 인건비와 제조 원가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항공기 수요에 대응해 생산 능력을 늘려나가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또한 국산화율이 약 60%로 다양한 부품들을 해외에서 구입해왔다. 국내에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찾기 힘들었을 뿐더러 새롭게 기술력을 확보해 부품을 만들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체계 개발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부품과 장비, 그리고 모듈을 모아 기체를 제작하는 과정은 물론 조종사와 정비사의 교육훈련 시스템과 경납고, 활주로, 관제시설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앞서 살펴본 보잉 787의 사례처럼 모든 부품을 100% 제작하는 업체는 없다. 직접 부품을 생산하지 않아도 이미 생산된 부품을 모아 체계 개발로 항공기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항공기 개발 국가 또는 개발업체라 부를 수 있다. 당연히 항공기 체계 개발이 가능한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KT-1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초음속기 개발에 도전, 골든이글 T-50 개발에 성공하며 당당히 항공기 개발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의 해외 구매와 상세 설계 검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수홍님, 네. 이제 우선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요. 이제 CDR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고요. 또 어떤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중요한지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좀 주시죠. 지금까지 왔지만은 뭐 크게 설계적으로 보면 PDR 다음에 CDR이죠. PDR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이고 개념적이고 모든 윤곽이 큰 전체 아웃라인을 다 보는 것이라면은 이 CDR은 상세 설계입니다. 이게 곧바로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돈을 쓰고 사람이 직접 뛰고 물건이 오고 가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DR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단계이죠. 모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물질적으로 만드는 도면에 모든 것을 다 쏟아넣고 그것을 합격시키는 성능 테스트라든지 하는 상세한 규격수로 그걸 갖다 확인하는 제품을 가지고 실전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다큐멘테이션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가 쏟아져 들어가고 그걸로 따라서 이제 제품이 나오는 지금 개발이 좌우의 시스템부터 쭉 내려와서 상세 설계까지 갔다면 이 상세 설계부터는 제품으로 옮겨져서 작은 부품부터 중간 제품 완성품까지 해서 시험이 올라가는 역순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하던 그 설계가 실제 제품을 가지고 현실화 시키면서 올라가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게 CDR과 이 옆에 시제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CDR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디자인을 보면서 모든 설계가 들어갔고 검사 조건까지 그다음에 모든 그 비용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존재하는 그 가능성, 제작성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론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입장에서 현실 가능한 그런 프로세스인지 그런 다큐멘터인지 도면에는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CDR이고 한마디로 하면은 종이로 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산물을 나타내는 뭐 그게 보면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단계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현물을 출생시켜야 되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CDR이 상세 설계 검토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 대표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본 설계 점검 회의, 그러니까 지금 PDR에 관련된 부분을 또 자세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또 PDR이 이 그 준비하는 과정까지 뭐 굉장히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좀 있었었는데 역시 이제 CDR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사업을 관리하는 공군 입장에서는 이 CDR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공군 입장에서 이제 PDR은 한번 엑서사이즈라고 봤다면 이 CDR은 이제 CDR 첫째가 크리티컬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그 검토 회의다, 의사결정 회의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DR 때도 그랬지만 CDR 때도 최소한 뭐 3개월 전까지는 그 부품 구성품 확정되지 않았던 부품 구성품에 대한 상세 설계가 완벽하게 그 완료가 돼서 그러니까 항공기 차원의 CDR에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이제 최선의 하여튼 관리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CDR 다음부터 어떤 그 개발상의 어떤 그 일이 벌어지냐면 공식적인 형상 관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식적인 형상 관리 절차인데 그 공식적인 형상 관리 절차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발생되는 변경 사항 이런 거 전부 다 돈과 일정을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군의 관리 입장에서 일단 CDR에서 최대한 모든 걸 확정하자. 그러고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자. 이게 이제 공군의 관리 쪽에서 입장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지난 시간에 PDR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 그 설계 그 점검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또 제일 중요하다 또 말씀을 주시더니 이제 그거는 단계가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들은 아주 또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이제 주셨는데요. 이수성님, 네. 이제 지난번에 직접 출연하셔서요 TOCB 상세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슴 좀 울컥한 이야기도 같이 이제 듣고 나눴는데요. 이제 그 어려운 상세 설계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이 CDR도 준비하는 과정이 또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공군 측에서의 CDR 준비 과정을 지금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카이 측에서 이 CDR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준비 과정에서 특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뭐 우리의 고객인 공군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곧바로 우리한테 또 적용되는 것이고 함께 고민한 것입니다. 이게 같이 현장에서 또 공군이 내려와서 현장 사업 관리라 해서 또 같이 생활하면서 검토를 했고 이 도면이라는 게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최고 현상 설계에서 내는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그것이 곧바로 제품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는 것은 우리만의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의 한 그때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밤을 지샌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정부 사람들도 같이 호흡을 해서 현장 CCB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그 현장 CCB는 이제 이걸 하고 나면은 변경을 할 때 공식적으로 하지만 사전에 그때 관여하고 가이드하는 건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고충을 같이 느꼈었는데 그때 마지막 오면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도면이 막파지 되니까 이제 쏟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평균 보통 이상의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보통 실력까지 올라오는 데는 카티아라는 그러한 100% 툴을 쓰고 그다음에 표준적인 업무를 해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설계 능력만을 가진 사람이 모여가지고 항공기라는 설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걸 미처 가르쳐 줄 틈도 없이 실전을 통해서 전파해 가면서 밤을 새면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면을 양을 쳐내고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그 정해진 짧은 일정에 해내는 그런 간격을 맛봤습니다. 그거는 아마 한 개인 보고 하라면은 포기하고 못했을 일을 단체가 하니까 내 옆에서 같이 함께 자니까 그렇게 결단력으로 둘이서 한 몸이 돼가지고 했던 거지 개인이 했다면 아마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금도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나라의 항공기 개발사의 큰 핵이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면 그렇게 개발할 시점이 올 건데 지금은 도체 보면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개발하는 환경은 아마 그때처럼 무식하게 하지는 않겠죠. 그때는 아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몸을 다 던져서 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 설계는 카티아라는 어떤 가상의 세계에서 그 다음에 도면을 통해 제품을 만들었고 현실로 현물을 만들어내는 그 가상과 현실의 전환점이 되는 설계의 마지막 그 바톤입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생산기술 시제작으로 넘기면 이제 실제 자재를 가지고 깎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런 단계에 넘어갈 때 저희가 그만큼 그때는 일주일이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습니다. 토일요일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 하는 말이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일을 했고 그다음에 매일 집에 가면은 밤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집에 하고 한 새벽 5시까지 샤워를 하고 바로 한 2시간쯤 쉬다가 바로 출근을 하고 그렇게 했죠. 몸은 좀 망가져가지고 거의 누워서 자질 못했고 앉아서 자거나 그다음에 회사에 와서 그 침낭을 가지고 쪼그려 자는 그것이 한 몇 개월씩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몸의 고통을 느끼면서 몇 사람도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 그 친구들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그 많은 도면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품질은 자랑할 만큼 나왔지만 품질보다는 그때 같이 했던 동료들 그 열정 그것만은 아마 품질상에서 당연히 합격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CDR 준비하는 과정에 준비적인 시간에
기간적인 촉박함은 좀 없었습니까? CDR을 하기 위해서 공군하고 그다음에 저 락히드 쪽하고 TA들 기술 지원 인력들이 상황을 보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F-16이라는 전투기를 대비해서 생산을 많이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 T-50이라는 항공기는 F-16 대비 전체적으로 규모로 보면 한 80% 수준의 작은 그 경량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투기 대비 훈련기급의 상위급의 제작을 하는 능력으로서 생산 능력은 충분히 갖춰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 설계를 해내면 제작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만큼 정부에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뭐 크게 그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면이라는 걸 만들어내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다 경험을 했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대한민국이 안 해본 일은 이 우리 직접 개발하는 항공기를 완제기를 설계하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 명분이 있었던 거죠.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고 대표님 이제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이제 일부 좀 겹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점 사항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그 TOC 고등훈련기 개발의 그 CDR을 준비하는 과정, 특히 이제 공군에서의 준비 과정 속에서 가장 이 중점을 두고 좀 봤던 사안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개발 단계에서 이제 CDR이라는 어떤 그 의사결정 시점에서 형상을 확정한다는 것은 이제 개발자 입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관리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모든 비행기들이 이제 특히 이제 군용, 민간용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용 항공기들은 그런 과정에서 개발되고 난 다음에 운영 단계, 양산 배치에서 운영 단계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카이 엔지니어 분들은 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게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는 이게 어떤 강도나 구조 강도가 충분해서 뭐 30년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이제 해석을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개발된 비행기를 이제 그 군에서 쓸 때는 운용자 입장에서 이게 설계는 잘 했는데 또는 그 군의 요구들을 맞도록 했는데 이게 정비하다 보니까 손이 안 들어가서 특수 공구를 뭐 써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그 운영 단계에서 그래서 일단 CDR에서의 형상을 확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공군에서 운영할 때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어떤 종합 군수 지원 측면에서 어떤 정비라든지 이런 뭐 그 문제가 없도록 형상을 필요하면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공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군의 이제 그 군수 분야, 특히 이제 정비 분야, 뭐 무장 분야 이런 군수 분야 요원들을 CDR에 최대한 참석을 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당시 그 한국항공의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만큼이나 또 출중한 능력을 공군의 항공 소프트웨어 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또 있고 해서 그쪽 분야 요원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시켜서 그 이제 락히드가 제공했던 비행제어 항공전자 그 기술 소프트웨어 분야 또 이제 그 확정하는데 우리 군의 운영 경향에 맞도록 좀 이렇게 그런 시각에서 좀 보도록 그런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 항사단에서는 그렇게 배려를 했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그런 배려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CDR을 종합하면 이제 그 CDR 때 왔던 이제 객관적 평가위원들이 한 130여 개 정도의 액션 아이템, 이제 조치 현황들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적이 없었던 거는 바로 이제 시제작으로 들어갔지만, 또 이제 일부 그 조치 요구 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그 자료를 준비해서 뭐 보통 이제 공군 군수 쪽에서 많은 또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군수 쪽에 지적한 분들한테 또 설명도 하고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도 설명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치한 다음부터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군은 시대 끝나자마자 종합군수지원과라는 거를 이제 그 당시에 항공기 개발과라는 이제 공군의 관리 조직을 한 개만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종합군수지원과하고 훈련체계과라는 걸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벌어지는 것은 그 전문과에서 그 특기를 갖고 있는 공군 요원들이 일하고 있는 전문과에서 해당 그 담당 분야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자체도 이제 또 바꿔서 그 이후에 또 관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결국 이제 종합 군수 지원 또 훈련 체계 뭐 전반적인 어떤 나중에 그 군수 지원 때 운용적인 측면들까지 이제 멀리 보고서 지금 이제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CDR 회의 결과 130여 개가 좀 지적됐다는 얘기가 제가 귀에 번쩍 좀 뜨이는데 네. 많은 숫자 아닌가요? 어떻게 잘 해결하셨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거는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PD할 때도 사실 그랬었는데 그 중에 130여 개라고 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액션 아이템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거는 조치해서 그 지적한 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액션 아이템이라는 게 있고 또 RI라고 해서 레코멘데이션 아이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합쳐서 한 130개인데 그 중에서 액션 아이템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제 대부분 레코멘데이션 아이템, 뭐 실제로 가공할 때 뭐 이 기계 가공의 이 곡면의 반경이 어느 정도 뭐 이내로 좁으면 이게 힘을 받으니 뭐 그 반경을 좀 키워라든지 이런 이제 레코멘데이션 아이템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정이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항공기 부품이 이제 보통 뭐 자동차에 비해서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크고 작은 부분들이 전 숫자로 이제 굉장히 좀 민감했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잘 해결된 걸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이제 마찬가지로요. 이제 사업을 주관해온 이제 그 카이 한국항공 측에서도 CDR 준비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을 두고서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CDR을 진행하면서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설계와 해석, 한 번도 해석을 안 해봤으니까 항공기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설계와 해석 그리고 구조와 개통 이 각간의 약간 영역이 다른 간에 자기의 어떤 마진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자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해주면 안전한지 이게 모르니까 항공기가 좀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고 조금은 불합리한 그런 자재들이 잉여로 들어가는 그런 설계들이 됐거나 안 그러면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중량이 초과해서 중량 절감하는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점차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마진이라는 영역이라든지 이 정도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TA의 의견 이렇게 실제 듣거나 안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그다음에 F-16에 대한 이전에 왔던 기술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해석 보고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눈이 넓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낮춰도 되겠구나, 좀 더 적정화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쪽으로 엔지니어들이 이제 조금은 뭐라고 스페셜리스트가 돼간다고 할까요? 본인 하나하나가 조금은 이제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가 돼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서로 대화가 통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외국인들하고 통하고 이제 영어로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그런 영역이 오면서 이제 체계 개발 설계 마지막 단계 이제 CDR 마무리 설계를 완성하는 거의 한 80% 수준이 이제 마무리되면 아마 저 위에 아직 남아 있는 조립이나 최종 건은 계속 그 단계에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80%의 도면이 완성되면 거의 중요한 디테일 레벨이나 이런 것들은 쫙 차고 올라가는 도면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시점에 와서는 이 엔지니어들이 눈을 떴다고 할까요? 그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설계자들의 어떤 모든 그 많은 인력들이 눈이 조금씩은 떠져서 중급 내지는 중상위급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아주 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시점이 돼가지고 실력들이 평준화되고 그렇게 보는 또 정부 사람도 또 눈이 또 같이 더 높아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검토하는 영역이라든지 대화하는 영역들이 많이 상승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티어공을 통해서 항공기를 설계한다는 그런 능력들이 그때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확장이 되었고. 예. 예, 결국 이제 그 CDR을 마지막 이제 확정하는 그 회의에 있어서의 공군 측과 또 이제 카이 업체 측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유승범 팀장님, 이제 우리가 해외 구매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카이에서 발간한 T-50 개발 사업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요. 그 해외 구매팀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이 기술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때로 이제 해외 업체들이 참 독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쓸 정도로 이제 얼마만큼 이 무섭게 추진력을 갖고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단어 속에서 좀 읽어낼 수 있었었는데요. 실제 당시 해외 구매팀 어떤 각오로 일을 하셨습니까? 네, 참 독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해외 업체로부터 사실 자주 들었는데 아까 지금 뭐 사실 구매팀뿐만이 아니고 저희 설계부서에서 당시에 일하던 엔지니어들까지도 참 독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엔지니어하고 구매팀 같이 항상 서로 이제 밤을 새어가면서 이제 해외 업체하고 텔레콘을 하고 또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특히 그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제 일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려면은 해외 업체도 거기에 맞게 따라와 줘야 되는 그런 난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업체는 뭐 아시겠지만은 노동법이라든가 그 당시만 해도 주말에 근무를 한다거나 야간에 남아서 업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주말에 근무하고 야간 늦은 시간에 근무를 해달라고 저희가 했을 때 대부분의 업체가 사실 상당히 거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바로 이제 그 회사 사장 뭐 아니면 임원진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하는 과정도 많았고요. 또 뭐 한 10번 중에 8번 정도 또 업체들에 연락하면 이제 더 이상 전화도 하지 말고 또 찾아오지도 말라는 그런 연락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 개발 일정을 준수를 하려면 뭐 업체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또 뭐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실무에서 이제 일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오늘 이제 우리 그 이수천 수석님이나 또 고심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업체에서 설계와 제작을 또 진행하는 과정 현장에도 계셨었고 또 그걸 관리하는 공군의 입장에서 또 현장에 또 계셨었는데요. 실제 이제 그 해외 구매팀이 활약했었던 것들 또 구매팀이 갖고 온 어떤 성과, 결실에 관련돼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먼저 우리 고심재 대표께서 좀 평가해 주시죠. 사실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구매팀의 노력이 진짜 그 아주 그 뭐 눈에 띄게 보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그 현장 관리하면서 그 해외 출장을 뭐 락히드 마틴사 포함해서 몇 군데를 갔습니다. 뭐 구매팀 때문에 간 것도 있고 그 락히드 마틴의 개발 현황을 또 확인하러 간 적도 있고 한데 그 항상 가면 그 당시 이제 LA 쪽하고 저기 워싱턴 쪽에 구매 사무소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재 진행 현황 뭐 간단하게 브리핑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는 야 이거는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뭐 이런 걱정들이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출장 갔다 이제 귀국하고 보통 야 이게 한 3개월 이상 걸리면은 이게 그 예를 들면 우리 그 개발 일정에서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장 다녀와서 한 달 정도 딱 지나면 다 해결됐다. 그런데 이제 그 해결된 내용을 보면 비용 측면이나 어떤 성능 측면 또 일정 측면에서 더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더 유리하게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하여튼 그 결과를 이제 보고 굉장히 마음도 푸근해졌고 하여튼 그래서 야 이게 참 카이의 해외 구매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매력이 상당한 딴 큰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매력이 있어서 TOC 그 체계 개발이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우리 이제 공군의 입장에서 사업 관리하는데도 그게 큰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게 됐었고, 하여튼 그게 그 체계 개발 성공에 크게 기여했고, 하여튼 지금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구매팀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노력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결국 이제 공군 관리자 측면에서도 효자팀처럼 네네. 해외 구매팀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다. 비용 또 뭐 기간 뭐 네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좀 해주셨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카이에서 뭐 같은 이제 측면에서 보는데 좀 후하게 좀 평가를 주시죠. 구매를 네. 거의 뭐 구매는 설계자가 할 수 없고 설계를 할 수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와야 될 부품들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해결력을 가진 게 구매밖에 없습니다. 구매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계자한테 얘기하면서 전부 다 설계부서는 구매부서만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렇게 처음 하는데도 구매부서의 능력이 발휘되는 게 상당했습니다. 어떻게 그 해외에서 그 해외 업체들하고 인맥을 잘 쌓았는지 관계를 유지했는지 불가능하다고 못 맞춰 이러면 이 사업에 엄청난 그 영향을 주거든요. 부품 하나가 안 나오면 항공기 전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일은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구매를 못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원래 구매 내부에서는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도 고통이랄까 일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일화지만은 워낙 미국 현지를 막 매일 뛰는 거죠. 구매 섭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단합도 하면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면서 그 모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말 한마디 삐걱해가지고 안 판다고 되면은 이거는 큰일 나거든요. 사업 일정에 절단이 나니까. 그런 걸 유지하면서 구매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구매 부서는 참 많이 참고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참았다는 거고 그 미국 현지에서 그 구매를 갖다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일 찾아가고 하는 그 노력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 50% 이상의 구매품에 대한 해결은 우리 해외 구매팀에서 다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TO10 개발 사업은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겐 첫 고등 훈련기를 개발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또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또 경험을 또 축적했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공군 관리자 측면에서 또 이 업체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해외 구매팀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셨던 우리 이제 그 유 팀장님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 텐데요. 결국 이제 해외 구매팀에서 역시 그런 T50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축적된 기록들, 축적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결국 그런 과정들을 전반에 거치면서 좀 배웠던 부분들, 또 이후에 교훈으로 좀 삼아서 우리가 좀 남겨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요약해서 말씀 주시죠. 네, 저희가 T50 개발 초기에는 정말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자재를 뭐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사실 참 막막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일과 중에는 정말 제품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각 계통별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공부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쏟고 또 일과 후에는 저희는 항상 스터디 그룹을 그 당시에 만들었었습니다. 그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해외에서 구매할 때 저희가 지켜야 될 각종 규정, 법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대부분의 업체가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미 연방 물자 획득 규정 그게 한 몇백 페이지 거의 뭐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을 다들 업무 분담을 해서 나눠서 번역을 하고 그걸 학습을 해서 또 강의를 하고 그럼 또 특히 이제 군수 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타라고 보통 칭하는데 그 또 군수 물자 수출 통제 규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구매를 할 때 이 부분이 익스포트 라이선스 그러니까 수출 면허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을 항상 따져보고 그걸 유의해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하지만 잘 모르는데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아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T50을 통해서 저희가 그 수많은 저희가 접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지식들을 이제 습득을 했던 게 이제 또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 사업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그런 보탬이 되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이제 세 분 말씀 쭉 듣다 보면서 그 T50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해외 구매 또 상세 설계 검토 과정이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록들, 경험들 또 이 자료의 축적들 이런 것들이 이후에 굉장히 큰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상세 설계 검토가 진행된 과정과 그 뒷이야기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항공기를 만드는 방법. 우리 상황하고도 맞고 해서 미국 공군에서 쓰고 있는 사례들을 본따서 많이 했습니다. 항공기를 만드는 과정. 당연히 영어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정대리 회의록을 작성해보게라는 말을 듣고는 거의 멘붕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락히드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 도면 체계를 보면 도면 검토하는데 보통 한 달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의 얘는 그때는 사례가 없고 그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결정했다. 종이 도면은 작업 특성상 분실, 오염, 훼손이 되기도 쉽고 그들이 전통이라면 도면보다 더 정확한 3차원으로 돌려볼 수 있고 접근성이 정확하고 더 확실한 도면들이 이제 전부 다 모두가 볼 수 있는데 우린 혁신이다. 공군 항공기 역사상 최초의 완벽한
디지털 설계.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사.